보면은 일단 메이저리그가 최근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루키들도 이제 데뷔를 하고 있고 뭐 셀러 팀들과 컨텐더 팀들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어제 경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비가 올 것 같다는 경기 중에서는 이 양키스 경기가 비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는데, 양키스도 사실 오버갔던 경기가 그렇게 언더가 났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경기는 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좀 체감을 하게 되는 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새벽부터 경기가 다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화면 좀 바꿀게요. 자, 일단 봐보면은 오늘은 1시 5분부터 바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경기 애틀랜타 대 시애틀 경기인데, 어제도 저 또한 애틀랜타의 조금 좋은 경기 결과를 좀 예상을 하면서 애틀랜타가 좀 해주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시애틀에게 투수 교체하자마자 홈런 쇼를 당하면서 어제 조시 네일러, 그다음에 칼랄리, 그다음에 훌리오 로드리게스, 그다음에 수아레즈까지 지금 홈런 쳐야 되는 타자들이 다 홈런을 치면서 경기 막판에 개언더 게임이 개오버가 되면서 시애틀이 대승을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좀 나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스트라이더 대 루이스 카스티오인데, 이거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리 하나 밝히고 들어갈게요. 제가 멤버십 분들 3만 원 멤버십 하시는 분들 해외 구매 지표 드리고 있죠. 어제 결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어제 구매 경기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얘네들이 어제 새벽 경기들하고 해가지고 적중률 보이시죠? 정말 잘 맞췄던 날이었거든요. 새벽 경기들에 한해서 특히 그 낮에 경기에서 좀 갖다 박았는데, 어제 꽤나 얘네들이 좀 잘 맞춘 날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 어제 잘 맞췄던 애들을 한해서 오늘 이 트리거 지금 나온 거,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선에서 지금 애틀랜타 이 경기를 갖다가 현재로서는 언더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더를 보고 들어가기에 저 또한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스트라이더랑 카스티오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루이스 카스티오도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보시면은 전반기 때 얘가 19경기 6승 5패 3.41의 ERA를 기록하는 동안에 후반기 9경기 나와서 2승 3패 하면서 5.17로 분명히 후반기 때에는 퍼졌어요. WHIP도 1.43까지 올라가 있고 피안타율도 거의 3회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애틀랜타 타선이 사실 그렇게 물 빠따는 아니란 말입니다. 시즌 지표가 분명 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번 시리즈 말씀드립니다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홈에서의 장점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오늘도 카스티오를 좀 살려줄 수 있겠거냐 싶으면서도, 지금 이 후반기 때 지금 카스티오의 성적을 보면은 절대 신뢰를 볼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스트라이더 부상에서 복귀하고 부상 당하기 전에 기량이 분명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 첫 등판마저도 5이닝 1피 홈런 3실점 하는 과정에서 볼넷 3개 나오면서 WHIP가 1.6이 기록됐다 경기였어요. 안 좋았죠. 피안타율도 2할 6푼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고, 부상 복귀하고 8월 달에도 피안타율 3할 8푼 6리에 WHIP는 2.04,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고 어제 시애틀이 그렇게 터졌는데 이걸 언더를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의 오늘 의견을 좀 찬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구매 트리거가 두 개가 수익을 보는 업체에서 두 군데에서 애틀랜타 언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발 투수들의 성적을 반영을 한다면은 오늘 쉽지는 8.5점 줬죠, 이 경기가. 오늘 그거를 언더가 실제로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그거의 근거를 조금,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그러면 내가 오버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조합픽을 활용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 불펜에서 어제 운영했던 불펜 에란데스 털렸었죠. 근데 걔가 최근에 안 좋았었거든요. 그 말고 지금 애틀랜타가 1차 그 전경기에서 썼던 이 필승조 자원들이 어제 안 나왔어요. 그 경기가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후에는 패전조들이 나와가지고 경기를 운영을 했었고, 오늘 애틀랜타의 불펜들은 어제 같은 부상사는 사실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애틀도 불펜에서 제가 계속해서 기복이 보인다고 했었고, 어제 실제 시애틀의 불펜들이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막았다고 볼 수 있는 이닝은 적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시애틀의 불펜 불안감은 좀 여전히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 뭐라 해야 되냐, 깔끔하게 맞았다는 게 적다기보다는 이게 소모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다른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불신할 수 있는 가능성, 무효제 원정 볼질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애틀랜타가 조금 더 할만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단 지금 시리즈 내도록 지표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제 그렇게 홈런 쇼가 나왔었던 이 시애틀의 타선이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됐고 제 기준에서는 이 경기를 어차피 오버를 보게 되면은 타선을 또 고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 경기 자체가 오늘 어쩌면은 시애틀 역배 오버를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도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일단 분석은 하게 돼요. 다만 이게 제 생각을 밀어붙이기에는 얘네들의 지표를 무시할 수 없어. 심지어 오늘 경기마저도 이 경기가 그 해외 트리거가 떴던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이 승률이 꽤나 좋은 업체들이에요. 승률이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제 생각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이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오버 게임입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항상 말씀드리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해외 배당 초기 배당 그다음에 국내 배당 차가 0.2가 넘어가면서 계속 제가 역배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역배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여기에 근거를 더하는 게 오늘 1.81배, 1.61배, 0.2배당의 배당 사건 차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로서는 애틀랜타 승을 도저히 볼 수는 없는 경기고 시애틀이 이긴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오버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다만 해외 베팅 업체들이 지금 실제 트리거를 걸어버린 반대 언더의 구매가 조금 시그널이 떠 있다 보니까 저로서 강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거 추천드립니다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관점에서는 이 경기는 시애틀 승오버예요. 근데 해외에서 이 경기를 언더를 보고 있으면 언더 게임 양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거에 그 갈리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도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뭔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경기를 이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경기는 시애틀이 쉽게 질 경기는 절대 아니다 정도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루이스 카스티오의 성적 부진이 있음에도 지금 최근에 보여준 타격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애틀랜타가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더 영향을 크게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템파베이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 경기도 저도 반대로 좀 잘못 봤던 경기죠. 오버를 봤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도 추천 안 드린다고 방송 다 꼼꼼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천 못 드립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게디스 등판 안 했었고 스미스 연투 가능하고 에린 연투 가능한데 그럼 스미스 게디스 나올 수 있는 경기에서 클리블랜드가 불펜에서 우위는 확실하게 좀 갖추고 경기를 할 때가 항상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게디스 나왔고 스미스도 연투해가지고 세이브했죠. 그런 과정에서 클리블랜드는 역시나 호세 라미레즈의 활약이 너무나도 도루도 마찬가지고 타격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출루 만들어내면서 호세 라미레즈가 이제 어제 경기에서 그렇게 중간에서 계속 발을 좀 끼워줬고 슈네이만이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해주기도 했던 경기였는데 템파베이의 입장에서도 타격에서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쉐인바즈가 어제 100마일을 찍은 거를 이제 호세 라미레즈 안타를 때릴 만큼 일단 100마일에 그 공을 던질 만큼 페이스는 좋았어요. 실제로 페이스는 정말 좋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했던 경기에서 투수전으로 양상이 가면서 페어뱅크스가 무너지면서 패전을 박았던 경기가 되어버렸고 오늘도 메식 대 라스무센의 매치에서는 투수전 양상이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만 이 경기 자체가 지금 불펜 운영에 있어서 어제 경기에 등판했었던 템파베이의 불펜 투수들 클레빈저, 그다음 베이커, 우체타, 페어뱅크스 이 다 필승조들이거든요. 몽고메리 자원 한 명 빼고는 다 등판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라스무센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은 조금 더 높습니다. 실제로 다 그 왜 그러냐면은 메식이 저번 경기 보스턴한테 개 털렸죠. 실제로 지금 2번 등판해갖고 3번 등판해가지고 2번의 호투를 하고 한 번 무너진 건데 2번 등판했던 앞에 호투했던 경기도 한 번 그 첫 번째 데뷔전이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피안타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2번의 원정 경기에서 피안타율이 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얘가 좌투수로서 이 체인지업 마스터 확실히 그 체인지업이 잘 들어갔을 때 타자들이 고전하는 모습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라스무센에 비해서 이거를 그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명분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스미스가 결국 못 나오게 되고 클리블랜드가 아쉬운 점은 결국 메시의 원정 피안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필승조 자원들의 이제 오늘 경기 출전이 조금 제한적이게 될 것이다. 오늘도 결국 유니스라든지 페스터 맞나? 아무튼 걔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조금 좀 널널하게 운영할 때 경기 불펜 운영이 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템파베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라스무센의 우위를 좀 유지를 하면서 이거를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에 템파베이의 좀 우세를 저는 좀 더 평가를 하고요. 그래도 메시의 체인지업이 제 역할을 한다면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얀디 디아즈와 지금 모렐 타격감이 정말 좋거든요. 모렐과 그다음에 저 누구야 얀디 디아즈를 제외하고는 메시의 공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공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선수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 좀 언더 양상 8.5점을 주면은 언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라고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티모어랑 다저스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저스의 지금 방망이는 투수가 누가 나오던 간에 당장에 그 투수만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뢰를 잃은 지가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필라델피아 제가 팬입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 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순위상의 시드로 보면은 다저스랑 매츠가 와카 경쟁에서 붙게 되고 거기에서 올라온 팀이 필라델피아랑 붙고 그다음에 컵스 샌디에고 붙은 팀이 이긴 팀이 미러키랑 붙고 거기에서 이긴 팀이 리그 챔피언십에서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력하게 지금 필라델피아 미러키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다저스 가지고는 필라델피아도 이길만 합니다. 그만큼 지금 투수들의 강점도 이제 상쇄될 만큼 타격에서 조금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부상도 심각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포수 부상에 대해서도 지금 좀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게 어제 그래도 이 야마모토가 경기를 하면서 그렇게 정말 잘 막아줬어요. 어제 포수가 지금 저 윌 스미스랑 그 다음에 러싱이 다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합을 맞추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음에도 어제 무려 8.2이닝을 갖다가 솔로만 한 개 맞은 게 고작이었었죠. 말도 안 되는 노히트를 했습니다 거의. 근데 지금 그럼에도 이걸 다저스가 못 버리면 오늘도 지금 커쇼 좌투수죠. 좌투수 상대로 지금 학살을 하고 있는 타자가 있습니다. 잭슨이라는 외야수 타자가 있는데 걔가 지금 좌투 상대로 타격이 지금 학살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4할 후반대 고타율을 유지하면서 정말 좌투수에게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할러데이 그 다음에 지금 마운트캐슬 카우저까지도 좌투 상대 성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스가누가 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 볼티모어의 타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경기가 지금 어제 그렇게 점수가 안 나는 경기에서 후반에 점수 나서 간신히 점수가 좀 끌어올려지는 경기하고 1차전도 마찬가지고 언더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9.5점의 기준점이 왜 잡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스가노의 지분이 아니라 커쇼의 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가. 그래서 지금 다저스가 그렇게 불펜 싸움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성적 나타나고 있고 타격에서도 지원 못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결국 커쇼가 긴 이닝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볼티모어의 타격은 다저스의 마운드를 괴롭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 데이터로만 따지고 보면 볼티모어도 안 밀려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당장 저로서는 오버를 당연히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기임에도 다저스 승보다 이 경기도 역배 가능성 또 열려 있다. 왜? 전 또 말씀드립니다. 이 경기도 해외 1.68배, 1.47배 프로토, 해외 1.68배, 0.21배 배당 사건차가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다저스 정배 절대 못 보고요. 굳이 이걸 다저스 봤다 그래도 오늘은 스가누는 털겠지라고 싶으시면 오버 건드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아니면 저는 볼티모어 역배까지도 또 이 경기도 생각을 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양키스 대 토론토입니다. 어제 비 때문에 경기가 좀 난잡했었고 사실 토론토가 더 추격할 수 있는 동점 상황이 있었음에도 보비셋이 홈에서 무리한 주류를 하다가 이제 완벽한 벨린저의 송구 속에 아웃을 당하면서 그 균형을 맞추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경기 중단됐다가 추가 실점하면서 3대1로 패배를 했어요. 오늘 경기 슈어저 대 맥스 프리드인데 이 경기는 정말로 예측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맥스 프리드를 상대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토론토의 좌투 상대 타격 지표들이 최근 8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9월 첫째 주까지 좌투 상대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스트로, 클레멘트, 그 다음에 바저, 그 다음에 보비셰, 게레로 주니어, 그 다음에 심지어 타이 프랜스, 그 다음에 뭐 컬크, 그 다음에 스프링어가 전부 다 벌쇼까지도 지금 전부 다 좌투 상대 공략이 다 돼요 얘네들이. 근데 맥스 프리드가 볼넷은 일단은
기본 장착이죠, 맞죠? 볼넷은 최근에 이제 한 두세 개까지는 일단 기본 장착을 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인지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한다는 거는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출루율을 WHIP 수준이 꽤나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일단 인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타격감이 좋은 게레로 주니어에다가 좌투 지표가 좋은 하위 중하위 타선의 타격까지 이루어지면은 맥스 프리드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꽤나 생기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스 프리드라는 이 투수의 특이점, 워낙 이제 네임밸류가 높은 굉장히 잘하는 선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맥스 프리드가 가지는 강점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그 토론토의 성적마다 찍어 누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 분석을 할 때는 결국 좌투수 상대로 공략이 되어 왔던 이 토론토의 타선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오늘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슈어저가 최근에 실점하는 과정에서 맞았던 게 다 뭡니까? 홈런이거든요. 그럼 다저스 양키스가 오늘 경기에 최근에 지금 이번 시리즈를 치르면서 양키스 스타디움에마저도 타격이 침묵하고 있는 와중에 슈어저의 공에 대해서 양키스의 장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번 시리즈가 침묵하고 있지만 양키스는 분명 최근에 장타력이 확실하게 올랐거든요. 웰즈, 그리샴, 벨린저, 그 다음에 라이스, 그 다음에 심지어 최근에 볼피 마저도 다 장타력이 올라왔어요. 지금 심각하게 부진이 있는 게 치존, 골드슈미트, 얘네들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애들이 오히려 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지표가 나타났었고, 우토 상대 지표들도 분명히 좋았었습니다. 어제는 좀 타격이 좀 서로가 안 됐던 날이긴 하지만 오늘만큼은 또 그런 타격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양키스의 타격이 공략을 하게 되면 토론토의 불펜진이 빨리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어제 경기에서 토론토가 불펜에서 운영했던 선수들이 누구였습니까? 결국 지금 최근에 그나마 믿을 만한 역할을 다 해주고 있었던 뭐 리트를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좀 어제도 털렸죠. 벌랜드 나올 때마다 털리거든요. 근데 리틀 연투에 멀티닝 던졌죠. 그다음 로드리게스 멀티닝 던졌죠. 오늘 경기에서 얘네 둘이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올 수 있는 애가 어제 털렸지만 벌랜드 또 기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될 토론토의 불펜진들은 누가 나와도 다 불안합니다. 피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투수 호프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누가 나오든 간에 다 쳐맞을 만큼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펜 공략은 양키스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해야 되고, 양키스가 선발해서 우위가 있고 어제 위버, 크루즈, 배드너 썼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양키스의 필승조 운영 다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위버도 0.2이닝밖에 안 던졌으니까 나머지 불펜들 필승조 기용을 하게 되면은 마운드에서 우위도 양키스가 좀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기 양키스 정배당 일단 납득은 됩니다. 납득은 됩니다만 결국 저로서는 양키스 승을 생각하면서도 오버 게임이 될 것을 좀 더 염두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어쩔 수 없이 좀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단 어차피 맥스프리드의 네임밸류 자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저로서도 이 경기를 그렇게 화끈하게 좀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프로토 배트맨 구매를 하려고 10만원 충전을 했었는데 그거 이제 회차가 초기화가 안 돼가지고 구매를 못해서 이제 뭐 일단은 구매를 못했습니다만 총 6경기를 제가 오늘 추렸었어요. 6경기 추리고 마지막에 4경 거기 안에 여기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4경기로 추려서 오늘 조합표 구매하신 분들 4경기 받으셨죠. 4경기 받으신 거 제가 오늘 묶어서 그냥 10만 풀배팅 때리려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배팅한 거 금액 가려가지고 표 보내드릴 때 저는 오늘 올킬할 각오로 4개 묶어서 그냥 다 걸었습니다. 하고 그 사진 보내드리려 했어요. 근데 이제 구매를 못했는데 아무튼 최종 4인 후보에는 못 들어갔던 이유가 결국 이제 이 경기도 맥스 프리드의 그 네임밸류 때문에 저 또한 좀 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저는 어쨌든 이 경기는 일단 분석해서 제 결과로 토대로 볼 때는 양키스 승오버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츠버그 대 미러키입니다. 오늘 신예들의 대결이에요. 드디어 쉔들러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오프너 낀 것도 아니고 중간에 롱릴리프 나온 것도 아니고 본격적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미즈로스키는 최근에 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반갑습니다. 좀 커맨드가 좀 흔들리면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5회에 계속 강판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미즈로스키가 길게 던질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 팀 선발 투수들이 모두 5회에 끝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구위가 전부 다 매우 뛰어납니다. 쉔들러도 3더짓을 던질 수가 있고요. 미즈로스키도 102마일까지 던질 수 있는 강속구 투수죠. 그만큼 총만만도 유망주들의 대결로서 오늘 경기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경기가 왜 그럼에도 8.5점 기준점이 잡혔느냐, 당연히 얘네들의 선발 이닝이 짧기 때문에 불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8.5점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결국 불펜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선발 싸움에서는 적어도 이 경기가 그렇게 그 많은 실점을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즈로스키도 볼질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그 슬라이더가 제대로 긁혀가지고 떨어졌을 때 타자들의 헛스윙은 분명히 좌타자들에게도 나타날 만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제 백도어가 아니라 존 안에서 몸쪽으로 떨어지는 과감한 그런 슬라이더가 좌타자들도 괴롭히고 있고 우타자들을 상대로도 그 공, 그 다음에 하이패스트 볼 확실히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즈로스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양팀 선발 싸움에서 팽팽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불펜 싸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츠버그의 마운드가 지난 2, 3주 동안에 리그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굉장히 뛰어난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위 6위, 7위권 안에서 놀 만큼 마운드 평균 이하리가 3점대에 놓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피칭을 하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불펜들의 비중이 커지긴 합니다만 양 팀이 오늘 운영할 수 있는 경기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수입전이 되었다 보니까 미러키 승을 가기보다는 어쩔 수 없지만 언더로 좀 노려봐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뉴욕 매츠입니다. 오늘 또 다른 루키가 데뷔를 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여러분들도 공을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죠. 그래서 유튜브에 뭐라고 치면 되냐? 그냥 얘 풀네임을 치고 하이라이트라고 치면은 한 일주일 전, 한 2주일 전에 던졌던 공 하이라이트 좀 나올 겁니다. 트리플 A에서. 얘 같은 경우에도 매츠 유망주 랭킹 투수 부분 전체 3위. 지금 두 명을 데뷔시켰죠. 맥레인, 그 다음 어제 나왔던 통,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스프로트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1, 2, 3입니다. 매치 투수 랭킹, 투수 유망주 랭킹 1, 2, 3이 나란히 데뷔를 하는 거예요. 얘가 3위예요. 3위. 타자 빼고. 근데 얘가 실질적인 구위적인 부분에서는 맥레인 지금 가장 잘하고 있죠. 어제 통은 털렸지만 맥레인은 지금 나올 때마다 잘하고 있죠. 근데 맥레인보다 구위적으로 더 뛰어난 게 저는 스프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을 봤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일단은 빠른 공은 98마일, 트리플 A에서 경기 운영하면서 98마일이 찍히고 데뷔전이다 보니까 힘이 좀 들어가면은 100마일 아마 찍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 그리고 오늘 이제 기대가 되는 건 얘가 체인지업 91마일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 슬라이더 90마일에서 89마일, 그 다음에 스위퍼 86마일에서 83마일을 오가는 스위퍼에다가 그 다음에 커브볼이 또 임팩트가 있습니다. 커브볼, 그 다음에 포션 페스트볼 총 5가지 구종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5가지의 구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던질 수가 있는 선수가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실제로 얘가 최근에 콜업 되기 전에도 마이너리그에서 8월달에 던진 투구 내용이 6이닝, 7이닝 1실점 막 이런 식인 만큼 굉장히 지금 확실하게 투수로서 선발 투수로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지금 콜업이 된 거예요, 얘가. 근데 마이너리그 특성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선발 투수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선발 게임에서 4이닝만 던지고 3이닝만 던지고 바꾸는 경기도 다반사거든요. 그럼에도 얘가 나오는 경기만큼은 6이닝, 7이닝을 보장해줄 만큼 확실히 운영 능력을 검증받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오늘 맞대결 헌터 그린 당연히 선발 투수 싸움 팽팽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하지만 그럼에도 이 경기가 승패로 따졌을 때 이게 과연 오늘 신시내티가 정배당을 받은 가치가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불펜이죠. 결국 헌터 그린도 최근에 7회 마운드를 올라오긴 했지만 부상 복귀하고 7회를 마무리한 적은 없어요. 6.1이닝이 최다 이닝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7회를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의 경기 운영 능력이 지금 헌터 그린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 불펜의 비중을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터라고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자원자원인데 얘 패전조로 지금 내려가 있는데 일단 메이저리그 로스터에는 일단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걔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나머지 불펜선에서 지금 신시내티가 지난 2주 동안에 보여줬던 불펜 ERA가 4.4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츠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터졌던 경기에서 토렌스가 올라가지고 던진 적이 있어요. 그 포수인데 그 토렌스 올라와가지고 던졌던 경기를 그 제외하고 토렌스의 성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불펜들의 동일 기간 동안 ERA가 3점 초반대가 나옵니다. 3.3대가 나와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에서 결국 불펜의 비중 생각을 했을 때 근소하게 우위를 가지고 있죠. 오히려 매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지긴 했습니다만 선발에서 이미 졌던 경기였었고 어제 스타넥이랑 이제 쓰면서 불펜도 던졌죠. 헤르게트 나오면서. 그래서 오늘 필승조급 기용을 하게 될 거고 매치가 거기서 마운드를 우위를 지키면서 신시내티를 좀 찍어 눌러주면 오히려 신시내티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실제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경기 또한 해외에서 1.85배당, 국내에서 1.65배당, 0.2배당의 배당 삭감이 있고 제 기준에서는 이런 경기일수록 역배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치 승 언더를 보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 저 또한 이제 야구를 볼 때
제가 라이브로 다 본다고 말씀드렸죠. 라이브를 경기를 보면서 이제 항상 경기 최소 6경기를 이제 틀어놔요. 한 7개 틀어놓으면 이제 그래픽 카드가 제가 좀 쓰레기라 가지고 3060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모니터가 4K 모니터다 보니까 저는 듀얼 모니터 쓰는 게 아니라 43인치 40 이거 3인치인가? 이제 대형 TV 같은 모니터에다가 창을 여러 개를 띄워 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4K 모니터인데 그거 화질을 좀 그래픽 카드가 못 잡아서 그런가 7개, 8개 틀면 이제 렉이 걸려갖고 멈추더라고. 그래서 보통 한 6개 정도 틀어놓는데 그 중에서 소리는 하나만 딱 틀어놓죠. 매치 경기 오늘 소리 틀고 볼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만큼 좀 기대가 되는 경기다. 저는 이 친구 스프라트의 데뷔 전에 꽤나 큰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만큼 제가 경기를 좀 하이라이트밖에 못 봤지만 그래도 구위 자체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진짜 어제 경기에서 신시내티가 쳤던 이제 앞서 나갔던 통에 공을 공략했던 거 홈런 3방 그거 전부 다 포신 패스트볼 96마일짜리 실투였거든요. 하이 패스트볼 2개 한가운데 몰린 공 하나. 그러면은 오늘 경기에서 얘는 직구 비중이 변화구 비중보다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직구 비중 실투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 않고 구위에서 통에 비해서 앞다 힘에서 좋다고 한다면 장타 억제력도 분명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가지게 된다는 것도 오늘 분석에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화이트삭스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좌투 상대로 이제 화이트삭스 경기를 좀 거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무리 스쿠발이지만 좀 거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추천을 좀 안 드렸었어요. 근데 뭐 스쿠발이 스쿠발 했죠. 6대 0으로 시원하게 한 번에 비기닝 4회 때 잡으면서 디트로이트가 셧아웃 승리를 또 가져갔었던 경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찰리 모튼 대 마틴인데 이 경기는 뭐 오버 볼 수밖에 없죠. 이제 어제는 이제 디트로이트 스쿠발이었습니다만 찰리 모튼의 성적에 지금 화이트삭스가 타선이 어제 당연히 못 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최근 지표는 분명 좋거든요. 화이트삭스가 거기에다가 지금 마틴이라고 하면 결국 부담이 되는 거는 볼넷이에요. 얘도 제구가 안 되거든요. 커맨드 자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서 WHIP 수준이 높게 나오는 게 이 마틴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그걸 활용하면은 분명히 비기닝 찬스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디트로이트 정배당 나타나는 거 납득할 수밖에 없고 화이트삭스 불펜진 약하죠. 그럼 당연히 마틴이 볼질이 많아지면 투구 이닝 짧아지면서 불펜 비중 커지게 될 거고 그럼 거기에서 디트로이트가 득점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디트로이트 승리 가능성 높죠. 왜 9.5점이 잡혔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도 이 경기는 화이트삭스의 점수가 좀 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핸디승을 못 갈 것 같고요. 일단은 디트로이트 승을 보긴 합니다만 9.5점 잡힌 거 생각하면은 저는 이 경기 오버 실제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단 그 핸디캡 승까지는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경기다. 1.39배 받았다고 해가지고 배당 맛없는데 핸디승 갈까? 진짜 오판입니다. 이미 홈 경기이기 때문에 8회 말에 주점차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불펜 싸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이 경기는 그냥 일반승 정도로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자, 그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입니다. 어제 경기도 이제 언더게임 하면서 필라델피아 승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또 필라델피아를 응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기분 좋게 봤었던 경기였습니다. 1회부터 침묵하고 있었던 하퍼가 홈런을 때리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잘 풀어갔던 경기였어요. 뭐 어차피 투수는 예상했던 거니까 점수가 필라델피아 경기 스타일대로 안 나왔던 거에 대해서 욕할 건 없었습니다. 안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던 것도 아니었었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마주르가 선발로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타이원 워커랑 붙게 되는데 마이애미가 최근에 경기했던 양상들을 보면요 투수전 알칸타라 나오는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에서 대부분 오버게임이 돼요. 그만큼 투수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고 타격에서도 워싱턴 시리즈도 보신 분들 아시겠고 매츠 시리즈도 원정 시리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이애미 타격이 터질 때는 원래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워즈가 없어갖고 장타가 없다라는 것이 할지 컨택 능력 자체에서 마이애미 지표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타격 지표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마이애미가 어제는 당연히 뭐 루자르도가 그 가지고 있는 스토프 자체도 너무 좋고 당장 이번 시리즈 자체가 필라델피아가 강했죠. 선발 매치업 자체가 산체스에다가 수아레즈 자완 다 상대를 했어야 됐으니까 이제 오늘 또 우완 투수 나오는 경기에서 제가 자투수 나왔던 경기도 좀 불안했던 이유가 결국 이제 피터슨 털었을 때 마이애미가 너무 맹타를 쳐가지고 필라델피아 응원하면서 좀 불안했었는데 오늘 뭐 피터슨 경기 그렇게 자투 상대 쳤던 걸 떠나서 우투수 타이어 워커 스플리터가 제대로 안 먹히게 되면 마이애미가 그냥 질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점수가 날 것으로 보고 필라델피아도 지금 베이더 말도 안 되거든요. 베이더가 지금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어제는 하퍼가 포문을 좀 열긴 했습니다만 최근 타격 1위가
이제 필라델피아 내에서 타격 1위가 베이더예요. 지금 어제 경기에서도 지금 베이더는 그렇게 타점을 또 올려냈고 하위 타선에서 활약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슈와버가 그렇게 삽질을 하고 있음에도 점수가 나죠. 오늘도 기대되는 바는 필라델피아 전체 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당연히 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 경기는 오버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요거 기준점 8.5점이면 기회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필라델피아 승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이 경기 또한 해외에서 1.79배 초기 발매가 됐고요. 국내에서 1.55배 발매되면서 0.24배의 배당 이격이 나타난 경기입니다. 이 경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수입전이기도 하고 마이애미가 타이어워커 정도의 공도 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일반 승보다는 정배 못 보고 그냥 오버로 접근하는 것을 더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대 미네소타입니다. 끝났죠? 이건 시리즈가 이제. 네. 어제 경기에서 이제 조 라이언이 그렇게 털리고 나서 시리즈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팀 내 최고의 투수가 올라와서 털렸고 오늘 조 라이언보다 구위적으로도 떨어지고 똑같은 정통 우한이죠. 우한 오버스로우 투수가 올라오는데 이제 오버가 감당할 수 있는 타격이 아니죠. 이제는 캔자스 시티의 타격이 그렇게 물꼬를 틀어버렸고 타격으로 이건 씹어 먹어야 되면 심지어 어제 경기 대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경기 자체가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캔자스 시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캔자스 시티가 최근에 타이트한 경기를 하면서 불펜에 부하가 조금 있었어요. 실제로 부하가 좀 걸려서 에스타베즈도 계속 연투하고 그 다음에 슈레이버도 계속 털리고 클라크도 열심히 던지고 많이 썼었는데 어제 경기 대승을 하는 과정에서 불펜을 다행히 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로렌젠 당연히 불안하죠. 부상 복귀하고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미네소타의 장타도 의식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결국 캔자스시티가 이기려면 뒷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타격에서는 가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위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살바도르 페레즈, 파스칸티노 그 다음에 뭐 프레이저부터 시작해갖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리도프로 야스젬스키 그 다음에 저 누구죠? 지금 기용할 수 있는 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인디아였나요? 인디아 맞나? 인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원 자체는 충분해요. 오히려 확실히. 그래서 타격의 기대값은 있습니다만 뒷심이 못 버텨주면 역전패를 당하는 게 캔자스시티인데 오늘 경기에서 그 뒷심을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늘 어쩔 수 없지만 미네소타가 꺾어내기에는 한계점이 생긴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수입전이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오늘 아무리 봐도 명분상으로는 캔자스시티가 투자해서 이겨야 되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 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어제 2대 0으로 앞서던 경기를 막판에 워커가 삽질을 하면서 무사 만루 찬스에 계속 끝내기 쳐맞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소니 그레이 대 탱 나오는데 탱 같은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는 나름 상위 루키거든요. 얘도. 근데 구위 자체가 그렇게 메이저리그급에서 통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위는 아니죠. 똥볼로 이제 변화구로 이제 무브먼트로 맞춰 잡아야 되는 투수인데 소니 그레이가 최근에 좀 부진했던 경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좀 막아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 이게 세인트루이스도 워낙 지금 타선에서 그러니까 부상이 너무 심하고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상으로 지금 빠진 게 브롤슨, 도노반, 그 아레나도예요. 핵심 타자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누빠, 에레라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치는 게 누구야 윈이죠 윈. 상위 타선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선수들 얘네들 가지고 잇몸 야구로 해야 되는데 타선이 아무리 지금 어제 이겼다고 했지만 지금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타격 지표만 따지고 보면 샌프란시스코 어제 경기 지는 과정이었습니다만 이정우도 멀티히트 때렸고요. 체프문도 최근 타격감 유지를 해줬고 어제 졌던 이유 결국 데버스, 윌리 아담해즈 둘이서 타격을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타격이 이루어지는 경기를 한다면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지표들이 구라는 아니거든요. 한두 경기에서 나왔던 지표들도 아니고 실제로 최근 10경기, 12경기 표본에서 샌프란시스코 타격은 지금 그 우상향입니다. 그냥 고잉 하이어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OPS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소니 그레이를 막상 그냥 믿고 갈 수는 없지 않나라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경기는 역배 보는 경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그래도 탱이 이 범타 유도를 잘할 수 있으면은 장타력에 있어서는 소니 그레이도 오늘 경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정배복시 소니 그레이만 믿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뭐 다른 거 다 본 거 제가 뭐 모든 것을 보진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더 심화적인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샌프란시스코가 그냥 타격에서 밀려가지고 세인트루이스가 그 치는 것보다 못 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역배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컵스 대 워싱턴. 어제 제가 말실수를 했죠. 예. 그냥 이거 진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진짜 실제로 분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냥 딱 그 어제 이제 저는 라이브로 이제 경기를 보니까 해설에서 이제 하는 말을 전 데이터로도 참고하거든요. 얘네들이 실제로 해설하는 사람들이랑 방송에서 분석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데이터 제공을 하는 그 업체들이 있어요. 연간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들여가지고 제휴를 해가지고 이 방송사에다가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에요, 통계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방송을 라이브로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꼭 참고해 가지고 기억해 놓고 메모해 놓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중 하나가 어제 그거였습니다. 컵스가 홈에서 이번 시즌 경기를 하면서 바람이 외야로 불어 나간 경기가 전체 경기 중에서 비중이 한 20%도 채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바람이 외야로 불어 나간 경기 평균 득점이 13점이었고 나머지 안으로 불었던 80% 경기가 전부 다 평균 득점이 7점이었다. 어제 외야로 바람이 불어나갔어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이거는 13점이란 평균 점수가 나는 경기를 했던 이 컵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도 바람이 외야로 불면은 9.5점은 공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공짜라는 것을 믿었던 분들은 피해를 보셨겠죠. 근데 점수가 많이 안 났습니다. 이제 로드도 잘 던졌고 보이드도 참 잘 던졌던 경기였었는데 오히려 컵스가 또 경기 딱 끼는 경기 양상이 또 돼버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카오스였던 경기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람이 외야로 불어 나가는 경기는 아니에요. 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 안쪽으로 살짝 안쪽 측면으로 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풍이 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 포머란치 대 알바레즈는 이제 선발 투수로서 이제 던지게 될 거고 포머란치는 오프너입니다. 오늘 이후에 나올 선발 투수 진짜 선발 투수는 레아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일단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머란치가 1회 좌타자들 지금 뭐 조시벨부터 시작해가지고 CJ 에브람스, 제임스 우드 다 좌타자들이죠. 좌타자들 맞고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컵스가 이제 판단하고 경기를 이제 준비하게 된 거고, 워싱턴 입장에서도 이제 알바레즈 데뷔전 치르고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 투수로서 꾸준히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에는 구위 자체가 좀 떨어지는 선수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컵스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빠른 공이 90마일에서 92마일 정도 선에서 나오고 이제 슬라이더랑 커브 변화구 가지고 좀 맞춰 잡는 유형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체인지업까지 다 던지는 선수다 보니까 좌우타자 상대한테 선발 투수로서 뭐 불합격점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위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어제 컵스가 좀 못 치긴 했어도 오늘은 좀 공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도 바람이 꽤나 역풍으로 강하게 불고 이제 알바레즈의 똥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커맨드는 되거든요. 이 친구가 커맨드가 되다 보니까 그 변화구의 타이밍이 안 맞게 되면은 컵스 타선도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도 생기고 8.5점의 기준점을 잡힌다면 역풍이 부는 오늘 경기에서는 언더사이드를 좀 더 보게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카고 컵스 승언더 라인으로 일단 언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텍사스 대 휴스턴입니다. 진짜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경기죠. 어제 경기 선발 투수 헌터 브라운 대 디그롬 나왔습니다. 디그롬이 한 방 큰 거 한 방 먹으면서 밀리 이미 끌려가는 경기가 돼버렸었고 그 경기 팽팽하게 나름 5회까지 2대0 상황에서 가나 싶었지만 결국 홈런 두 방과 함께 5.1이닝 3실점으로 디그롬이 강판을 당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불펜들 어제 필승조급 자원들 쓰다가 밀러에서 이제 박살이 났죠. 밀러에서 박살나면서 패전조 쓰면서 이제 경기가 그냥 시원하게 터져버렸던 그런 어제 경기였습니다. 영봉패 당했어요. 11대 0으로. 오늘 경기 코빈 대 발데즈인데 코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발데즈는 그래도 이제 기복이 있었던 경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후반기 들어가지고 발데즈가 한번 좀 루틴이 좀 꼬였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좀 부진한 성적들이 8월 달에 나타나면서 5경기 동안 1승 3패 5.64라는 ERA로 굉장히 부진했고 양키스 상대로도 올라와가지고 또 이제
홈런쇼에 당하면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부진한 피칭이 간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 분명히 열어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텍사스가 좌투 상대 성적이 좀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래라면은 이제 듀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시체였는데 좌투 상대로 타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게 결국 이제 스미스, 그 다음에 이제 저 히가시오카, 그 다음에 듀란은 원래 잘 쳤었고, 그 다음에 헬만, 그 다음에 랭포드, 아롤디스 가르시아까지 좌투 상대 지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다만 이 코빈이 던지고 있는 이 스토프 자체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 휴스턴의 타선을 막아세울 수 있을까? 그 요르단 알바레즈를 막아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코빈은 그 정도의 스토프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반기 성적과 후반기 성적을 조금 이것도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후반기 들어가지고 코빈의 경기는 좀 득점 지원도 좀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확실히 지금 코빈의 WHIP 기준도 1.4를 돌파하면서 후반기 들어서 조금 성적 반등도 나오지 않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불펜에서도 어제 그렇게 털려버렸던 이제 텍사스 최근에 불펜진들의 활약이 텍사스도 계속 기복이 있다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까지도 신뢰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경기가 수입전은 아니죠. 그래서 휴스턴이 좀 더 경기를 잡을 만큼의 명분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완 대결인데 오늘 휴스턴의 승 사이드로 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을 좀 더 권장드립니다. 배당 자체에서도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발데즈 대 코빈 정도면 확실히 배당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높은 게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1.64배 정도면은 좀 꽤나 맛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콜로라도 대 샌디에고입니다. 어제 타티스 주니어의 장타쇼와 함께 샌디에고가 초반에 이제 앞서 나가면서 추격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10대 8이라는 스코어로 샌디에고가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딜런 시즈 대 이제 고든의 경기인데 딜런 시즈가 좀 불안하죠. 네, 저도 이 경기는 딜런 시즈를 믿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딜런 시즈가 지금 쿠어스필드에서 경기를 이제 했을 때 성적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볼질에 더불어서 피안타까지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최근 8월 때부터 지금까지 던지면서 5이닝을 마치고 6회 마운드에 올라왔던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닝도 당연히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콜로라도도 지금 모니악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리먼 그 다음에 여타 타자들이 전부 다 뜬금포와 함께 장타를 때리면서 점수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이 경기가 샌디에고가 학살의 경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오늘 경기에서도 어제만큼 점수가 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11.5점은 양 팀이 충분히 합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타격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좀 보게 됩니다. 실제 오늘 고든을 상대로 샌디에고의 타격에서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저는 그 잠깐만 데이터 잠깐만 봐보면은 아까 봤던 게 제가 요약했던 게 있는데 창이 닫혔네.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샌디에고의 타선에서 고든의 공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파악이 되는 선수는 아라에즈, 그 다음에 타티스,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선수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샌디에고 승을 못 가는 건데 그래도 어제 나왔던 애들이 나머지 뭐 보시다시피 뭐 오원이라든지 레오레아노 얘들 둘이서 다 5안타 쳤죠. 그다음에 페르민도 어제 이제 2안타 경기를 했었고 그래서 얘들 잘 치면은 뭐 점수 나겠다 싶지만 어제 라인업에서는 타티스 아라이즈밖에 없고 그나마 오늘도 뭐 시츠 그다음에 이글레시아스가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라인업은 좀 운에 맡겨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냥 일단은 오버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LA 인저스 대 애틀레틱스. 제가 이 경기는 어제도 마지막에 좀 강하게 어필하면서 역배를 좀 외쳤던 경기였었는데 기코치를 못 믿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애틀레틱스의 이 장타력을 진짜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도 토마스, 그 다음에 커츠, 그 다음에 코르테스, 블리데이까지 홈런을 때리면서 맹타를 때려냈었고 물론 그 홈런 중에서는 그 막판에 이제 던지기 했죠. 네, 던지기 하면서
킹거리라고 그 야수 올려가지고 개쳐 맞았던 경기였었고 초반에 좀 터졌기 때문에 뭐 LA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인업에 갤로프가 또 지금 돌아와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사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이 갤로프란 친구가 누구냐면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벌써 기억도 안 나.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데뷔를 하면서 진짜로 이번에 제이콥 윌슨 데뷔했을 때만큼 임팩트를 줬던 게 이 갤로프였어요. 근데 얘가 부상을 당하고 이후에 진짜 부진이 심각하게 빠져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부진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만큼 좀 회복이 안 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콜업이 돼가지고 라인업에 들었습니다. 근데 얘가 어제도 슈퍼 세이브 수비를 보여줬죠. 미친 수비를 하나 보여줬고 원래 얘도 진짜 추신수에게 그 이름을 별명으로 썼죠. 5-tool 플레이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중장거리형 파워, 주루, 수비, 그 다음에 컨택 능력, 그다음 하나가 또 뭐야? 주루 수비 5개네. 아무튼 그 5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선수로서 데뷔를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져갖고 떨어져 있다가 지금 이번 시즌도 결국 아직까지는 1할 8푼 8리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제 멀티트 쳤음에도 그만큼 얘까지도 만약에 살아나 버리면 진짜로 빈틈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정말로 라인업이 빡세게 갖춰집니다. 진짜로. 지금 원래라면은 있어야 됐었던 이 앙두아르 자리를 빼줬는데도 지금 토마스가 그렇게 다시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름을 또 떨치려고 하고 있고 애틀레틱스가 정말로 중장거리형 이제 알짜배기 루키들로 정말 이 라인업을 잘 꾸려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LA 인저스도 어제 막판에 또 워드랑 그 아델이 워드래 저 아델이 홈런을 때리면서 맛을 또 보기도 했었고 타격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뮤종의 미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거 비비기는 좀 어렵죠. 세베리노가 부상 복귀해가지고 저번 경기 투구수를 좀 극한으로 좀 줄여가지고 79 안되게 경기를 마무리해가지고 오늘 경기 많이 던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만 또 수입전이기도 하고 이 페리스 데뷔전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잘 던지긴 했습니다.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스터프 자체가 너무 약해요. 체인지업이 79마일이 나옵니다. 류현진급 체인지업이에요. 류현진 퇴물됐을 때 체인지업. 메이저리그에서 그 정도로 좀 느린 체인지업을 던지고 빠른 공도 90마일, 91마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언제든지 걸리면 넘어가는 공을 던진다고 저는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분석을 하면서도 얘가 표본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제가 뭐라 감당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적어도 애틀레틱스가 보여주고 있는 제 타격 지표에서 얘 좌투수라고 얘한테 쫄게 아니에요. 지금 쫄게 절대로 쫄 지표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좌투 상대 그냥 단적인 지표만 보여드리면 최근에 최대 한 8경기 표본에서 얘네들이 애틀레틱스가 좌투 상대로 기록한 지표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홈런 쳤던 토마스, 콜비 토마스도 10타수 4안타 중에 2홈런이 나왔고 좌투수에게 그다음에 소더스트롬도 9타수 5안타 5할 5푼 6리 기록했고 제이콥 윌슨도 10타수 4안타 그다음에 브랜드 루커도 7타수 3안타 4할 2푼 9리 그다음에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어제 아니다 그저께도 그렇고 활약을 또 했었던 이제 저 누구야 로렌스 버틀러 얘도 좌투수에게 최근에는 또 4할대 타율을 기록하면서 기록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좌투수에게 약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결국 제가 불안한 거는 세베리노의 투구수 또한 세베리노가 이 부상 복귀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얘가 6일 이상의 휴식일이 보장되었을 때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저번에 2일날 던지고 이제 8일 던지는 거니까 7일 던지는 건가? 3, 4, 5, 6 4일 휴식 후 등판인가요? 잠깐만. 이제 7일 경기거든요. 오늘 경기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2일날 던졌죠. 2일 던지고 3, 4, 5, 6 4일 쉬고 5일차 등판 경기예요. 휴식일이 또 짧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세베리노가 또 좀 성적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휴식일 때문에. 그게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상 복귀 두 번째 경기라서 투구수를 극한으로 올리지도 않을 테고 불펜에서도 이미 위닝을 확보한 애틀레틱스가 타선이 안 터졌을 땐 이제 불펜을 던지면은 LA 인저스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그 결국 수입전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 변수거든요. 그게 조금 우려되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데이터적인 지표를 따지고 보면 오늘도 애틀레틱스 타선은 이 페리스를 공략을 하면서
네, 초반부터 좀 앞서 나가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리조나라, 그 다음 보스턴의 경기인데, 어제도 이제 보스턴의 타격이 그렇게 좀 침묵을 하면서 점수를 못 냈어요. 점수를. 좀 많이 아쉬웠죠. 결국 이제 지올리토가 던질 수 있는 스토프 자체는 어제 2회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지올리토는 기대감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파트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했었고, 오늘 파트보다 더 뛰어난 넬슨, 거기에다 오늘 베오 마지막 등판. 사실 제가 오늘도 할 말 많은 게 베오랑 그다음에 클리브랜드 선발 메식, 이 경기 제가 언더 깠다가 한번 피 봤거든요. 얘네들 볼질을 해가지고 1회부터 말루 찬스, 2회도 말루 찬스, 볼질이 안타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초반에 그래 3대3 점수 나면서 팽팽하게 가다가 오버 결국 내가지고 좀 터졌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스물스물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오늘 경기에서 배우에 대한 신뢰를 보이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애리조나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리조나의 타격 지표가 오히려 분명 보스턴보다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불안한 거는 애리조나의 불펜이기 때문에 이게 후반 추격하고 나오 점수가 이렇게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 이번 시리즈 양상을 보면은 보스턴의 타격이 그렇게 못 터지고 있을 때 넬슨은 7이닝까지 던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이 경기 진짜 수입을 노릴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 만큼, 꽤나 지금 투수 마운드 싸움에서 애리조나가 생각 이상의 기대값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애리조나 수입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저 수입전의 승리를 과감하게 여러분 추천드리긴 좀 한계가 있고, 오늘도 보스턴이 정배당을 받았어요. 1.69배. 근데 해외에서 이 경기가 1.89배가 배당이 나왔었고, 그 배당 차도 실제로 그럼 0.2배당 차이가 나죠. 제 기준에서 이 경기도 역배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애리조나가 또 수입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보니 9.5점의 기준점에서는 애리조나가 이기는 경기를 하려면 이게 어쩔 수 없지만은 언더게임이 돼야 된다. 왜? 불펜에서 실점이 없어야지 애리조나가 승리하거든요.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역배 생각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이건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끝날 것 같고요. 긴 영상이라서 좀 좀 답답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출근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승입니다.